안녕하세요. 개발자 테드입니다. 2018년 구글 코드잼 라운드 2의 두 번째 문제 Graceful Chainsaw Jugglers. 이 문제는 이제 한글로 해석해보면 우아한 전기톱 이렇게 하는 저글러라는 말이죠. 그래서 요 문제, 요 프로블럼, 요거 이제 또 영어로 주저주저 써있는 이거를 열심히 읽고 이제 문제를 해석해 본 결과 제가 봤을 때 이제 정리를 해보면 문제가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인데 전기톱으로 저글링을 하는 쇼가 있는 거예요. 전기톱으로. 그러니까 전기톱에 너무 이제 꽂힐 필요는 없고 이렇게 저글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기톱이 빨간색이 R개, 레드의 R이죠. 빨간색이 R개, 파란색이 B개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저글러는 충분히 많이 있어요. 이 쇼의 구성원 중에 저글러는 충분히 많고, 근데 이제 쇼에 나서는 이게 이제 관객들이 탁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 딱 쇼에 저글러들이 나와서 뭔가 이렇게 저글링을 해야 되잖아요. 이 쇼에 나서는 저글러는 한 개 이상의 전기톱을 가지고 저글링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나와서 놀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저글링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한 개만 갖고 해도 되고 두 개를 갖고 해도 되고 세 개를 갖고 해도 되고, 근데 다만 관객들은 저글러가 최대한 많이 나올수록 좋아요. 많은 애들이 있을수록 볼 게 많으니까. 근데 이제 같은 쇼를 하는 저글러가 2명 이상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빨간 거 하나 파란 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저글링을 하는 애가 있다면 그런 애가 2명이면 관객 입장에서 똑같은 애 2명 보는 거니까 재미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2명 이상이면 같은 저글러가 2명 이상이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이제 R하고 B가 주어질 때,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값이 주어질 때, 저글러는 최대 몇 명이 될 수 있나? 동시에 그 쇼를 하는 저글러는 최대 몇 명이 될 수 있나?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인풋은 당연히 이제 테스트 케이스가 주어지고, 이제 R과 B가 주어지고, 이렇게 주어지면 각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최대 몇 명인지 저글러의 수를 리턴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R 플러스 B개를 쇼에 참가하는 저글러들한테 분배한다고 할 때,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그 빨간 거 R개하고 파란 거 B개 있으니까 다 합치면 R 플러스 B개잖아요. 이만큼의 재료가 있을 때, 이거를 저글러들한테 이렇게 막 나눠줘갖고 최대한 많은 저글러가 있으면 되죠. 그 저글러가 최대 몇 명이냐. 요게 문제입니다. 사실 이게 처음에는 되게 쉽다고 생각했어요. 쉽다고 생각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거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삽질한 과정까지 포함해서 쭉 한번 그냥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처음에 저는 이거를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글러 한 명씩 차근차근 전기톱을 나눠주는데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가능한 한 적게부터 나눠주기 시작하자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빨간 거든 파란 거든 하나. 그러니까 빨간 거 하나, 파란 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두 개라면 빨간 거 하나, 파란 거 하나, 또는 빨간 거 두 개, 또는 파란 거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한 개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주자.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최대한 많이 이제 저글러를 이렇게 이제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나래비를 세워봤죠. R1, B1, R1, B1, R2, B2, R1, B2. 요즘 뒤에 붙은 숫자는 몇 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R 한 개, B 한 개, R 하나, B 하나, R 두 개, B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쭉 나래비를 세웠는데, 순서는 어떻게 정할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개수는 명확하게 그냥 적을수록 좋은 건데, 뭐 한 개짜리도 R 하나, B 하나 중에 뭐부터 할 거야? 가 있고, 두 개짜리도 R1, B1하고, R2하고, B2하고, 뭐 이런 애들 중에 뭐부터 할 거야? 이게 이제 애매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을 때, R하고 B가, 그러니까 남은 수, 이게 이렇게 나눠주고 나서 남은 수가 계속 균형을 맞추는 쪽으로 이제 선택을 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두 개가 남아있으면, 두 개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제
두 개를 뭔가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R 하나, B 하나를 줄래? 아니면 R 두 개를 줄래? 하면 저는 R 하나, B 하나를 주는 쪽이 나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어떤 증명이나 뭐 이런 과정 없이 그냥 직감이었어요. 이때는 그냥 아마 그쯤 되겠지 하고 그냥 일단 문제를 풀었죠. 그래서 직감적으로 R과 B가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계속 뭔가 만들어주면, 그러면 증명까지는 아니지만 몇 가지 이제 그러니까는 이거를 증명까지 못했지만 몇 개 이렇게 해보면서 이제 이게 그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해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한 개짜리 조합, 두 개짜리 조합, 세 개짜리 조합 이렇게 만들어서 전체 R 플러스 B 개짜리 조합까지 리스트에 다 담고 이렇게 나래비를 끝까지 다 세운 거예요. 담고 합이 작은 애들부터 되는 대로 빼내는 식으로 구현을 한 거죠. 해서 이제 몇 개까지 할 수 있냐. 그렇게 해서 그 방식으로 작성한 슈도 코드가 얘예요. 이 슈도 코드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얘기를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틀렸으니까. 요걸로 이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봤더니 wrong answer가 떴어요. 실패. wrong answer가 떴고, 그래서 뭐가 잘못됐지 하고 이제 찾아봤는데,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R과 B가 균형을 이룰 때 경우의 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가정했던 것, 요 위에서 보면 이 부분이죠. 직감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 요게 보니까 잘못됐었어. 그래서 이때 깨달은 게 역시 문제 풀 때 직감으로 풀면 안 된다 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죠. 다시금 새삼 깨닫게 됐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였어요. R이 3이고 B가 3이다. 이때 위에 알고리즘으로는 몇 개가 나오냐면 3이 나와요. 왜냐면 처음에 R 하나, B 하나, 그 다음에 균형을 맞추는 쪽으로 가니까 두 개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한 개짜리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남은 거 한 개는 할 수가 없는 거였죠. 왜냐면 한 개도 했고, R 한 개도 했고, B 한 개도 했고, 한 개도 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3이 나오는 거죠, 답이. 이 알고리즘대로라면. 근데 4가 나와야 정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 0. 그러니까 이거 R만 한 개, B만 한 개. 하고 나서 두 개 남은 상황에서 위에 알고리즘은 한 개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R 두 개, B 두 개를 선택하면 4개까지 깔끔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균형을 이루게 뭔가 만드는 거, 계속 이렇게 R하고 B하고 이렇게 빼가면서 이렇게 뭔가 남은 R과 B의 균형을, 뭔가 숫자의 균형을 맞추는 쪽으로 이제 하면 될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던 건 완전히 잘못됐었던 거였다.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일단 그냥 테스트 셋 1만 생각해서 그냥 다른 알고리즘 문제 풀 때처럼 정석적인 방식으로 일단 판단을 해보자. 그러니까 이제 깊이 우선 탐색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를 선택을 할지 말지를 계속 판단을 하면서 깊이 우선 탐색을 하되, 메모이제이션을 사용해서 뭔가 가지치기를 하는 거. 그 방식인데, 그 방식으로 이제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RIBI 집합에서 순서대로 하나씩 선택할지 말지를 결정하면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RIBI라고 쓴 거는 아까 여기 지금 쭉 나래비 세운 거 있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래비 세우자고 한 거, 이런 거. 요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R과 B를 쫙 모아놓은 그 집합에서 순서대로 하나씩 선택하지 말지. 이게 정답 집합에, 그러니까 최대가 될 때 그 집합이 있을 거잖아요. 그 정답 집합에 포함이 될까 안 될까를 판단하는 거죠. 선택할지 말지를 결정하면서 선택했다고 가정하고 또 이제 쭉 그 뒤로 탐색을 하고, 선택을 안 했다고 생각하고 탐색을 하고, 뭐 이런 방식이겠죠. 그래서 이제 남은 집합을 표현하는 값하고
남은 R과 B를 이렇게 세 가지 값인 거죠. 남은 집합을 표현하는 값, 그리고 남은 R, 그리고 B, 이 세 가지 값을 가지고 메모이제이션을 해서 탐색을 줄여주는 식으로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요거는 예제가 여기 지금 제 GitHub, 그리고 제 지금 본 영상의 그 설명 부분에는 요 GitHub 그 URL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봐보고 싶으신 분들은 와서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파일에다가 이렇게 연습하면서 이렇게 솔루션 1, 2, 3 뭐 이런 식으로 막 만들어서 하나씩 좀 이렇게 해봤어요. 코드를 이렇게 그냥 공부하는 셈치고 공부하는 거니까 이렇게 남겨놨는데, 여기서 이제 솔루션 2 부분, 예, 요 솔루션 2 부분, 여기가 지금 이제 지금 요 말한 거 테스트 셋 1만 푸는 요 방식을 이제 코딩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죠. 그래서 이제 되기는 돼요. 테스트 셋 1은 통과를 해요. 이렇게 하면. 근데 문제는 테스트 셋 2를 통과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이제 제한되는 값이 테스트 셋 1에서는 얘가 50인데 R하고 B가 최대 50인데 테스트 셋 그러니까 1에서는 50인데 테스트 셋 2에서는 500까지 가. 500까지 가게 되면 여기 지금 이렇게 세 개의 값을 메모이제이션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메모이제이션이라는 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동적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좀 다른 쪽에서 먼저 학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고리즘 학습할 때 보면 되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렇게 이제 쓰이는 이 방식이에요. 네. 그래서 이 세 개의 값을 하는데, 여기서 남은 집합을 표현한 값, 요게 R 곱하기 B 크기거든요. 그러면 이 세 개의 값은 결국 전체 크기가 얼마가 되냐면 R 곱하기 B 곱하기 R 곱하기 B가 되죠. 이렇게 크기의 이제 그 경우의 수가. 그러니까 둘 다 500이면 500의 4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아무리 해도 이렇게 너무 크죠, 크기가. 그래서 이 알고리즘으로는 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래저래 생각을 해보다가 결국은 사실 이제 이렇게 그냥 계속 하면 얘만 붙들고 있다가 이제 뭐 딴 거 못하겠다 싶어서 이제 어널리시스를 참고하게 됐어요. 여기 문제에 있는 이 어널리시스. 사실 이 코드잼 요 문제 풀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어널리시스도 사실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진 않아요. 매우 간단하게 그냥 막 설명을 해놔서 어떤 것들은 이해하는데 이제 한참 걸리는데 얘가 딱 그런 애였어요. 저한테는 적어도.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어널리시스를 참고하기로 해서 쭉 읽어보는데 얘도 말이 너무 참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이제 특별히 어널리시스를 따로 또 여기 이제 문제에다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저랑 비슷하게 이 문제가 이제 헷갈려서 이 어널리시스를 읽어보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제가 요 GitHub에다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요 것도 좀 읽어보시면서, 이거는 단순히 얘를 해석한 내용이 아니고 그냥 제가 제 나름의 이해에 대한 어떤 방식으로 제 언어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한 거라서 좀 다른 관점에서 써진 글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같이 읽어보다 보면 오히려 이해하시는데 좀 더 이제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얘네가 이제 말한 이 어널리시스를 제 나름의 방식으로 다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B의 그 구간이 0 이상이고 B의 최대값, 뭐 테스트 셋에서 따라서 다르죠. 그래서 50일 수도 있고 500일 수도 있고, 아무튼 그 구간에 대한 B와 또 그 구간에 대한 R을 만족하는 모든 이 지금 B와 BB와 R, 그러니까 그냥 BR이라고 표현할게요. 스몰 b와 스몰 r 집합을 만들어요. 집합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은 그 아까 전에 전체를 다 나래비 세우자고 했던 이거 있죠, 이거 요거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집합을 만들고 이 B와 BR 페어의 집합을 차례대로 탐색을 하면서 i번째에
BIRI가 정답 집합에 포함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재규적으로 탐색하면서 결과 집합의 최대값을 구한다. 이거는 요 지금 세 줄은 아까 여기서 그 지금 테스트 셋 1만 풀겠다고 했었던 얘기 있죠? 이거 얘기 다시 반복이에요. 네. 이렇게 하면 테스트 셋 1을 풀 수 있죠. 이렇게만 가지고 하면. 이때 I, B, R 값에 대해서 메모이제이션을 하면 그 크기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아까 500의 4제곱이에요. 테스트 셋 2의 경우에. 테스트 셋 1은 50의 4제곱이라 가능한데 테스트 셋 2인 경우는 500의 4제곱이라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 솔루션 2, 제가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거, 요거 이제 이 방식이란 얘기고. 자, 그러면 테스트 셋 2를 우린 또 테스트 셋 2도 풀어야겠는데, 이렇게 하려면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이제 뭐였냐면, 그러니까 여기 솔루션, 그 어네이시스에서 설명하는 건 테스트 케이스가 달라도, 그러니까 B와 R이 각 테스트 케이스마다 B하고 R이 다른 값이 막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즉, B하고 R이 계속 바뀌어도 메모이제이션 테이블, 캐싱해 놓는 그 값이요. 이 같은 메모이제이션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음을 알아차려야 된다. 라고 NLCS에서 설명을 해요. 근데 사실 제가 지금 이걸 이제 그걸 읽으면서도 사실 좀 이렇게 납득하기가 좀 어려웠던 게 뭐냐면 그냥 단순히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해서 테스트 셋 1 풀 수 있는 요 이렇게 방식을 생각하고 나서 바로 이거를 깨닫기가 지금이야 제가 지금 알고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런 비슷한 부류의 문제가 또 나왔을 때 내가 이걸 지금 이걸 이런 식으로 그냥 외국 가서 그 문제를 봤을 때 풀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냥 알고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이거를 알아차리기가 사실 좀 쉽지가 않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지금 이후 내용을 보면 단순히 우리 메모이제이션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위에서는 이렇게 3개의 값으로 메모이제이션을 하려고 했는데 이 i가 컸잖아요. b 곱하기 r 사이즈라서. 근데 이렇게 얘기해보면 여기 좀 메모이제이션 테이블 따로 만들어서 하자라고 했을 때는 i를 빼버리고 b하고 r만 갖고 저장을 하는 방식으로 해요. 그리고 정답 집합의 특징도 지금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그냥 그런 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특징을 부여해서 뭔가 이렇게 속성을, 이렇게 정답 집합을 좀 더 이렇게 타이트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규칙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특성을 재정의한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거든요. 그래서 사실 테스트 케이스가 달라도 같은 메모이제이션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게 알아차리는 요걸 우리가 했어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애널시스에 써있는 대로라면 이걸 알아차리기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운 거죠. 지금 상태에서. 그러면 제 이제 생각의 흐름이 어떻게 갔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었지를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 생각으로는 이랬어요. 테스트 셋 2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 요 밑에서 얘기할 아래와 같은 가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B와 R의 페어에 대한 메모이제이션 테이블을 미리 만들어두고, 그러니까 I를 제낀 B와 R에 대해서만의 그 메모이제이션 테이블이죠. 만들어두고 모든 케이스에 적용할 수 있음을 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뭐냐면 이거인 거예요. B가 2고, 이거는 하나의 예인 거죠. B가 2고 R이 2일 때의 정답 집합은 B는 1이고 R은 1일 때의 정답 집합을 포함한다. 요런가 보다를 요거를 되게 이렇게 뭔가 이런 가정을 이끌어내서 이렇게 뭔가 발견할 수 있었으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단순히 이렇게 탑다운 방식으로 뭔가 문제 자체를 이해하고 바로 이제 공식을 찾아내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하는 거는 그 문제를 완전히 쉽게 알 때는 뭔가 풀 수 있는 방법을 알 때는 그렇게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애매할 때는 방법을 찾으려고 쓰는 방법이 바텀업이죠. 그러니까는 이것저것 그냥 해보는 거죠. 이럴 때는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야? 저럴 때는 어떻게 이렇게 뭔가 규칙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로 얘를 이런 걸 발견할 수 있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좀 더 일반화를 하면, 즉 B가 스몰 b고 R이 스몰 r일 때 정답 집합은 B는 스몰 b 마이너스 A, R은 스몰 r 마이너스 B. 근데 여기서 A하고 B는 0 이상의 값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작다는 거죠, 결국. 원래 B보다 작은 값, R보다 작은 값, 1대의 정답 집합을 포함한다. 네. 요거를 발견할 수 있었으면, 이게 이제, 이건 어쨌든 어떻게 보면 가정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증명하지? 이러면서 이제 요 밑으로 이렇게 해서 설명 나오게 될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이어가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거야 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과정을 정리를 해보자. 즉, 위에 요거를 어떻게 좀 더 이제 그 증명을 해보자. 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알려주는 거는 이제 정답 집합이 미니멀 윅 BR 밸리드 셋에 포함됨을 증명. 이거는 결론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는 건데, 정답 집합이 여기에 포함됨을 증명하고, 그래서 그러면 집합에 B하고 R이 있다고 BR 페어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에 거기에 해당하는 I 값과 J 값에 대해서 이렇게 B-I와 R-J 페어 요 값이 모두 있음을 전제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하여튼 이 B와 R 페어가 그 어떤 정답 집합에 있으면 요거보다 작은 값이나 요거보다 작은 값으로 뭔가 구성된 모든 페어는 다 있을 거야. 다 있음을 전제할 수 있다. 요거를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또 밑에서 이제 이렇게 증명하는 과정을 쭉 더 이제 이어붙여 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개념의 정의가 우선돼야 되는데, 먼저 이제 BR 밸리드 셋 요거는 의미하는 게 뭐냐? 레프트, 그러니까 왼쪽 거, 레프트의 합이 B, 라이트의 합이 R인 BR 페어의 집합.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이거죠. 뭔가 이렇게 1,0이다 0,1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막 1,1이고 2,1이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나래비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제로 정답 집합이라는 거는 막 이렇게 이제 저글러들한테 이렇게 파란색 그 전기톱하고 빨간색 전기톱들을 막 이렇게 이제 한 개씩, 한 개다, 두 개다, 이렇게 이제 이런 페어에 맞춰서 이제 막 나눠줘서 그 최대가 됐을 때, 저글러가 최대가 됐을 때의 그 집합이 나올 거잖아요. 그걸 이제 전 정답 집합이라고 표현한 건데, 그게 예를 들면 뭐 이거에 뭐 2,0에 무슨 뭐 0,2에 뭐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정답 집합이라고 한다면, 이걸 이제 정답 집합이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어떤 특성을 가져야 되냐면, 여기 왼쪽에 있는 것만 다 더한 게 라지 B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오른쪽 거만 다 더한 게 라지 R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다 나눠주는 거니까. 나눠줘서 쪼개져 있는 거잖아요. 다 합쳤을 때 그 원래 갖고 있었던 그 숫자가 보다 커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야 되는 거죠. 네. 그거예요. 네. 그냥 그 단순한 그 규칙만 만족하는 걸 BR 밸리드 셋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이제 이거를 이렇게 위크 BR 밸리드 셋이나 미니멀 위크 BR 밸리드 셋이나 이런 식으로 뭔가 특성을 재정해야 하지 않고 그냥 문제를 풀려 그러면 요 속성만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레프트의 합이 B고 라이트의 합이 R이 되는
그냥 모든 이렇게 이제 집합 그거를 구하는데 그거 중에 사이즈가 제일 그러니까 크기가 제일 큰 거. 예. 그거를 이제 구하려고 하는데 그냥 그렇게만 하는데 이제 문제를 풀기가 어려우니 뭔가 좀 더 이렇게 특성을 더 정의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 얘네들인 거예요. 그래서 weak BR valid set 이거는 레프트의 합이 얘는 그냥 레프트의 합이 B랑 딱 맞았어야 됐죠. 근데 레프트의 합이 B 이하 그리고 라이트의 합이 B 이하인 집합인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미리 얘기하면 minimal weak BR valid set이라는 것도 있어요. 얘는 뭐냐면 미리 얘기하자면 얘는 그 weak BR valid set의 속성을 갖고 있는 애들 중에서도 어떤 임의의 B하고 R을 골랐다고 했을 때 이 특성에 부합하는 집합에서 어떤 B하고 R 페어를 골랐다고 했을 때 그 B, R 페어가 있으면 B-1과 RR 페어 그리고 BB와 RR-1도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전에 여기서 이거죠, 이거. 아까 이거를 우리가 가정을 발견할 수 있었어야 됐다라고 했던 요 특성 있죠? 네, 요 특성. 이 특성을 의미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더 정확하게, 여기서 미리 결론부터 얘기를 했었죠. 미니멀 윅 비아 밸리드 셋에 포함됨을 증명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있다면, B하고 R 페어가 있다면, B-I와 R-J 페어가 모두 있다. 이러한 IJ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촘촘하게 붙여놓은 거죠. 띄엄띄엄 뭐 0,1 다음에 3,0을 넣고 그 다음에 5,0을 넣고 이런 게 아니라 0,1, 1,0이면 그 다음에 2,0, 2,1 뭐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붙여놓는 거죠. 나눠줄 때. 그려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증명을 하죠. 이렇게 세 가지 개념이 있는 거예요. BR valid set이 있고, weak BR valid set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minimal weak BR valid set이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 여기 있는 내용 좀 점점 얘기가 좀 되게 길어지는데, 그냥 좀 심플하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좀 더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와서 이게 좀 이 화면 여기 페이지에 오셔서 이렇게 GitHub에 오셔서 한번 다시 좀 읽어보면서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결론을 얘기하면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BR valid set에서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답은 그거잖아요. 구체적으로 그 set이 뭐냐, 그 집합이 뭐냐를 알고 싶은 게 아니고 그 BR valid set에서 제일 큰 거의 크기가 얼마냐가 지금 궁금한 거잖아요. 근데 결국 BR valid set에서 제일 큰 거의 크기가 weak BR valid set에서 제일 큰 거의 크기와 같고 그건 또 minimal weak BR valid set에서 제일 큰 거의 크기하고 같더라. 그럼 우리가 어차피 지금 구해야 하는 그 답이 아웃풋이 이건데 BR valid set에서 제일 큰 거의 크기를 구하는 건데 다 같으니까 결국은 minimal weak BR valid set에서 제일 큰 거의 크기를 구하면 되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난 거죠. 네. 그러므로 미니멀 BR valid set에서 제일 큰 거의 크기를 구하면 된다는 것이다. 네. 요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막 주저주저 이제 증명하는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증명을 한 거죠, 이거는. 쭉 증명을 해서 결국은 이거. 미니멀 BR valid set은 아까 말한 것처럼 촘촘하게 붙여놓은 거.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이제 다시 정의를 하고 문제를 이제 푸는 거죠. 자, 그래서 미니멀 윅 비아베리스의 제일 큰 거를 만약에 구해놨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정답 집합이 있는 거예요. 정답 집합을 구해놨다고 가정을 하고 거기에 만약 B와 R 페어가 어떤 의미의 B와 R 페어가 있다면
걔는 이 특성에 맞춰서 b-1의 r, 그리고 b와 r-1, 그리고 또 뭐 b-2의 r,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촘촘한 그 밑에 있는 모든 거가 다 있다고 가정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 b와 r 페어 밑으로 부분 집합의 크기가 계산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좀 더 쉽게 얘기하면 b 마이너스 요거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요거 제가 자꾸 이게 문제를 두 개씩 썼는데 좀 오히려 헷갈리네요. 정답 집합에 이게 BR 페어가 있다면 B-1의 R도 있는 거고요. B-2의 R도 있는 거고요. 쭉쭉쭉쭉 B- 그러니까 0의 R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B- B R-1도 있는 거고요. B R-2도 있는 거고요.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촘촘하게 채워놨다 이거죠. 이렇게 촘촘하게 채워놨으니까 그러면 얘가 있다면 얘 밑으로 몇 개야가 나오죠. 그게 뭐냐면 이렇게죠. 이거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냐면 지금 여기 요건데 이렇게 쓰니까 헷갈리니까 다시 할게요. B 기준으로 B하고 R이 있고요. 그 다음에 B하고 R-1도 있고요. B하고 R-2가 있고요. 점점점 B하고 0이 있어요. 그리고 B-1에 대해서 또 R이 있고요. B-1에 대해서 R-1도 있고요. 점점점 해서 B-1에 0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여기는 몇 개냐? 지금 보면 R 더 R-에서 R-R이죠. 이렇게 보면 1, 0, 1, 2, 3, 4, 5, 6, 7, 8, R. 그래서 여기가 몇 개냐면 R 플러스 1개. 여기도 R 플러스 1개고요. 그리고 이제 이 B도 사실 B에서 여기가 B고, B-1이고, 얘도 어디까지 가냐면 B-2도 가고, B-3도 가고, 점점점 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몇 개냐면 B 플러스 1개 가요. 그래서 얘네가 총 몇 개냐? B 플러스 1개 곱하기 R 플러스 1개.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0,0은 빼는 거죠. 한 개도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0,0을 제외한다. 그래서 이거가 이렇게 가서. 그래서 얘가 나와요. 개수가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집합에 BB 쪽 애들 합은 정리하면 이게 나온다. 그러니까 요런 집합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BB 쪽이라는 게 레프트라는 얘기죠. 이렇게 레프트 요쪽 애들 얘네들은 요런 애들 요런 애들은 다 더하면 얼마가 되냐 이거잖아요. 이러면 이제 그 계산을 해보면 요렇게 나온다. 이것도 그냥 계산하는 과정을 기왕 한 김에 오늘 좀 많이 길어지네요. 그냥 한 김에 이제 얘기를 하면 자, 요 R 플러스 1 개수로는 R 플러스 1개인데 개수로는 R 플러스 1개인데 여기서 요 이거를 다 더하면 어떻게 되냐? 그 B 곱하기 이렇게 되네요. 그죠? 여기 다, 레프트를 다 더하면. 그리고 여기는
b-1겠죠. 곱하기 r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밑에를 싹 하면은 결국은 여기 r 플러스 1로 묶을 수 있죠. 네. 그래가지고 저 r 플러스 1로 묶은 거를 묶으면 여기선 다시 이제 뭐가 되냐면 b 플러스 b 마이너스 1 플러스 b 마이너스 2 이렇게 가죠. 해가지고 예, 1까지 가겠죠. 이렇게 요거를 그러면 이제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 지금 1부터 b까지 다 더한 값이잖아요. 여기는 그럼 우리 이제 1부터 100까지 다 더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중학교 때 배웠죠. 1 플러스 100 곱하기 50 이렇게 하는 거.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 r 플러스 1에다가 해보면 b 플러스 1에다가 곱하기 개수가 b개니까 b 나누기 2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r 플러스 1, b 플러스 1, b 나누기 2 걔가 얘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RR 쪽, 라이트 쪽은 또 하면 반대로 하면 되니까 이렇게 나와요. 결국 지금 이 미니멀 윅 BR 밸리드 셋에서는 정답 집합에 얘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의미의 B와 R 페어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밑으로 쫙 있는 애들의 그 조건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어떤 B와 R이 존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왜냐하면 이렇게 렉트 쪽 다 이렇게 이제 더한 요 값이 B보다 커지면 안 되는 거고, 라이트 쪽 다 더한 값이 R보다 커지면 안 되는 거고, 요걸 만족해야만 그 B와 R은 존재할 수 있다가 되는 거거든요. 정답 집합에. 네. 그래서 이거를 탐색 가지치기에 이용한다는 게 핵심인 거예요. 와, 네. 자, 다 왔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중요하고 기본적인 규칙을 네.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기본적인 규칙이 하나가 더 필요한 건데, 정답 집합에 포함된 임의의 B와 R 페어에 대해서 요 그 조건이 성립한다. 요 식이 성립한다. 요건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건데, 이제 어떤 B와 R에 대해서 그 정답 집합의 크기는 뭐냐면 이 B, 스몰 b, 그 스몰 r, 스몰 b와 스몰 r 페어가 지금 정답 집합에 포함됐다고 가정한 거잖아요. 그럼 얘를 빼고 남은 애들, 얘를 뺀 나머지에 대한 그 값, 세다가 하나를 더한 거. 그 하나는 지금 방금 얘 있다고 가정한 거 얘죠. 요 관계식, 요 관계식이라고 하던가, 예. 일단 요 식을 만족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보면 그거예요. 일단은 미리 그냥 이렇게 구해놓을 수 있다. 미리 구해놓을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고 이제 각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는 그 만들어 놓은 거에서 그냥 꺼내다 쓰는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미리 만들 때 중요한 규칙이 조건이 요거다. 요거를 만족하는 BR들만 취급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하면 가지치기가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정답 집합의 B와 R 페어에 대해서 방금 얘기했던 요식을 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B와 R을 탐색하면서, 그러니까는 가능한 이게 나래비 세워, 아까 전에 계속 얘기했던 그 나래비 세워놓은 애들, 그거를 탐색을 하면서 BR 맵을 이제 갱신한다. 요 지금 네 가지를 가지고 풀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휴도코드에 대해서, 휴도코드 써놓은 거, 요거를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휴도코드, 어차피 지금 식도, 오늘은 그래서 요 지금 구체적인 코드를 설명하는 게 오히려 더 복잡할 것 같으니까 요 휴도 코드를 설명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R하고 B가 주어졌고요. BR 맵은 이제 공통적으로 처음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이제 값인 거고, 그래서 요 R과 B를 탐색하면서 그때까지 탐색한 애들에 대해 BR 맵을 갱신한다.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BR 맵을 만드는 과정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전부 탐색하면서 만들어내야 되니까 R도 죄다 탐색해야 되고 B도 일단 죄다 탐색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R 곱하기 B만큼은 탐색을 해야 되겠죠. 일단 최소한. 그래서 이렇게 탐색을 하되 R에 대해서는 이거죠. 아까 전에 그 규칙인데 여기 지금 요거 개수 아까 전에 요거 B 플러스 1 곱하기 R 플러스 요 개수를 넘어가지 않는다. 뭐 이거 아니다. 이거 그게 아니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 R에 대해서만 봤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R이 뭐 5다. 5면 5도 있고 4도 있고 3도 있고 2도 있고 1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하나의 가지치기로 하나로 그냥 하나 더 넣은 건데 적어도 그 지금 다 더한 값이 R보다 커지면 안 되는 거죠. 적어도. 예. 그러니까 5다 그럼 1, 2, 3, 4, 5 다 더하면 15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이게 지금 이게 15가 나오는 거고 이게 5가 나오는 거고 근데 R이 만약에 그거보다 작아 혹은 그 계산한 값이 더 커.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일단 이렇게 최소한의 규칙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해당 R에 대해서 이제 B도 다 탐색을 하는데 여기서 일단 0,0은 제끼기로 했던 거고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아까 전에 말했던 예, 얘죠. 얘. 그리고 지금 보니까 얘는 사실 지금 보니까 좀 의미가 없는 코드네요. 있으나 마나 하는데 아무튼 뭐 넘어갈게요. 이 규칙을 적용한 게 얘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커버리잖아요. 여기도 이 커버리고 크면 더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브레이크 넘어가 버려 다음 거 그런 식으로 가지치기를 한 거고 그래서 BR맵 갱신을 할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자, 그 B와 이 BB와 RR이 정답 집합에 포함될 수 있는 애야. 그럼 이제 걔네들에 대해서 다시 루프를 이렇게 돌면서 얘를 이제 만들어내는데 결국 BR맵을 만들어내죠. 요때 쓴 방식이 뭐냐면 이 규칙을 이용한 거죠. 이 정답 집합에 만약 얘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걸 만족해 라는 규칙이 있는 거죠. B와 R에 대한 그 최대 값이 B에서 스몰 b 뺀 거, R에서 스몰 r 뺀 거, 이게 남은 거죠. 정답 집합에서 이제 B와 R을 빼고 그 나머지만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빼고 남은 거, 그 남은 숫자에서의 최대값에다가 하나를 더한 거. 결국은 기본적인 규칙이죠. 그걸 여기다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까 전에 만약에 그 B와 R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B2와 R2죠. 그 B2와 R2가 이 지금 집합에 있었다. 그 정답 집합에 포함되는 애라면 아마도 얘가 최대값이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그냥 원래 있던 놈이 최대값이 일단은 더 크겠죠. 결국 큰 놈이 장땡인 거예요. 그래서 맥스 값. 둘 중에 큰 놈. 어쨌든 만약에 정답 집합에 포함이 되는 놈이면 이 놈이 클 거고 아니면 원래 놈이 클 거고 나는 사실 그게 정답 집합에 포함되는 그 구체적인 값이 뭔진 중요하지 않아. 결국은 제일 큰 게 얼마야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맥스 값으로 구한 거죠. 전체를 다 탐색을 하면서. 네. 그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BR 맵을 만들고 나서 각 테스트 그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 BR 맵에서 꺼내다 쓰는 식이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렇게 코드로 작성해서 사실 이렇게 보면 코드는 참 간단해요. 그죠? 이렇게 코드로 작성을 해서 이제 제출을 하면 정답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는 지금 참 여기서 오래 걸린 문제인데, 그리고 분명 오래 걸려서 풀었고 나름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또 되게 헤매네요. 네. 이거 참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제 BI 맵을 미리 이제 만들어 둔다는 거, 그리고 이걸 만들 때 뭔가 이렇게 탐색을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요 과정, 네. 점진적으로 갱신해야 되는 요 과정, 요거를 일단 알 수 있었어야 이 문제를 또 이제 풀 수 있었죠. 그래서 결국 이게 참 이제 문제들이 이렇게 좀 이제 어려운데 처음에 대강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방식은 그런 건 것 같아요. 아까 테스트 셋 1을 풀 때처럼 그냥 진짜 딱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탐색을 하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그 동적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그렇게 먼저 좀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뭔가 좀 직관을 얻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다른 특성을 얻거나.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차렸어야 돼, 뭐 하고 이렇게 설명했었던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끊임없이 이제 이렇게 좀 시도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런 규칙을 발견하려면 결국은, 어, 계속 뭔가 대입을 해보고, 뭔가 특정 어떤 이제 부분적인 케이스를 시도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 좀 이렇게 트라이를 해보면, 그러다 보면 이렇게 직관이 얻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문제도 아마 이제 진짜 끝까지 풀려고 노력했었다면 이제 그렇게 되겠죠. 계속 뭔가 이렇게도 해서 R이 얼마일 때, B가 얼마일 때, 이때는 뭐가 어떻게 되지? 그러면 이거보다 더 작은 값일 때는 어떻게 되지? 그래서 상관관계가 있나 없나? 뭐 이런 거를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이제 규칙을 발견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사실 이렇게 증명하는 과정에서 BR valid set, weak BR valid set, minimal weak BR valid set 뭐 이렇게 막 뭐 용어들을 썼는데, 사실 뭐 진짜 이렇게까지 증명하기는 쉽지 않았겠죠. 근데 아까 여기서 처음 말한 것처럼 이거죠. B는 2이고 R은 2일 때 정답 집합이 B는 1이고 R은 1일 때 정답 집합을 포함하는데, 사실 이게 지금 미니멀 위크 비하 밸리드 셋인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그냥 시도를 했어도 어찌 보면 풀 수 있었겠죠. 네. 이거는 좀 더 제대로 가는 과정이고, 이런 식으로 좀 시도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